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벼르고 별렀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 모든 중계를 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가 나왔고 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참았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 현장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 그런 차들이 출시가 됐어요.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좀 제일 재밌지 않나, 흥미진진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성과는 둘째 치고요. 도전하는 마음이랄까? 이야기를 계속 생산해내는 어떤 패기랄까?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좀 재미가 있는데, 요즘에 현대자동차만큼 강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되게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런 와중에 굉장한 기세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모터쇼 하루 전날 현대가 F1963이라는 복합 문화 공간이죠. 그러니까 원래 고려제강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부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그대로 살려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앞에 막 줄리언 오피의 작품도 있고 되게 좀 멋있는 공간이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초대한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 중에 저희도 있었고요. 네로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흥미진진한 그런 자리였는데, 어떤 순간에 이게 진짜 폭발하듯이 막 박수가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마치 애플이 어떤 신제품을 발표를 할 때 막 락스타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어떤 브랜드에서 자동차를 발표할 때 이렇게까지 환호할 수 있을까? 이런 환호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환호의 주인공이었던 차부터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N비전 74입니다. 이상엽 디자이너가 발표를 맡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74라는 건 그러니까 1974년에 발표될 뻔했던, 양산할 뻔했던 현대자동차의 아주 오래된 모델에서 그대로 모티프를 따와서 만든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N비전 74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뭐 한국말로 이제 74라고 숫자 74라고 써 있어도 N비전 74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N비전 74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국에서 발표를 할 때도 이것은 74가 아니라 74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상엽 디자이너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1974년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오마주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내는 어떤 헌사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974년에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걸 좀 아셔야 될 텐데, 폰이라는 자동차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포니 2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 차가 포니 2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첫 차였죠. 근데 포니 1이 있었고요. 그 전에 현대자동차가 스포츠카를 만든다면 이런 디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디자인을 의뢰를 해서 성사를 시켰던 조르제토 주지아로라고 이탈리아의 굉장한 디자이너죠. 이탈 디자인의 수장이기도 하고요.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포니 쿠페를 디자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컨셉이 아니었고요. 양산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프로토타입까지 나왔던 그런 차였어요. 너무나 멋있는 차였고, 아마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드로리언이라는 차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수많은 자동차 마니아들의 가슴속에 드림카로 남아있는, 빨리 달리는 건 둘째치고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자동차니까요. 이게 얼마나 깊은 이미지로 남아있겠어요. 저만 해도 백투더퓨처가 너무나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요. 포니 쿠페 컨셉은 실제로 드로리안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탈 디자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영화 백투더퓨처의 드로리안은 포니 쿠페 컨셉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게 현대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든 거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74년에 한국에서 양산할 뻔했던 현대자동차가 스포츠카를 만든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디자인을 그대로 재해석해서 지금 가장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킨 거예요. 그때는 사실 직선이 주가 되는 디자인이었고,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뭐 폭스바겐 골프라거나 그 당시에 디자인했던 모든 자동차들이 역시 직선을 바탕으로 굉장한 비례감과 포션으로 이 모든 역동성과 실용성을 다 잡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N비전 74도 포니 쿠페에서 가지고 온 그런 기본적인 형태를 그대로 현대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너무나 멋진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시원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직선이 줄 수 있는 쾌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비례가 너무나 훌륭하고, 그리고 이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를 조금 보시면요, 앞에도 구멍이 되게 많이 뚫려 있고 디펜더 이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데
심지어 수소 하이브리드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현대차가 이 수소전료 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충전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N비전 74라는 수소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배터리가 실려 있고요, 그 뒤에는 수소 전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쪽 하이브리드 하이 퍼포먼스 레이싱 카인 거예요. 이게 N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장 트랙 위에 올라가서 바로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차라고 해요. 지금 당장 트랙을 달려도 너무나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놀라웠습니다. 74년도의 추억을 간직하신 분들은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래서 박수가 터져난 거겠죠. 가슴속에 있었던 차가 언젠간 내가 드림카를 꼭 갖고 싶다고 여겼던 차가 눈앞에 더 멋있는 실루엣으로 재현이 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인상적인 것들 몇 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엽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을 설명을 할 때 체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체스판 위에 올려져 있는 말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N비전 74는 이 체스판 위에 킹으로서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 어떻게 갈 거고 레이아웃이나 성능이 어떻게 갈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등대 같은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현대자동차가 이 디자인들을 다 되게 제각각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패밀리 룩이라 그래서 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큐를 그대로 가져가기 마련이죠. 메르세데스 벤츠만 해도 EQ, S, EQ, E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인데, 현대는 그걸 꽤 부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방향인데요. 아이오닉 5가 다르고 6가 다르고 N비전 74가 다르잖아요. 아이오닉 7 이 컨셉으로 나와 있는 이 차도 진짜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달리고 있는 영상을 보면 다 제각각인데 이 제각각인 모습 그대로가 현대자동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스판 위에는 병졸도 있고 승려가 아니죠, 비숍도 있고 퀸도 있고 킹도 있고 나이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하나의 통일된 판 위에서 하나의 규칙으로 움직이지만 제각각 다른 역할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킹 역할을 하고 있는 N비전 74가 공개가 됐고요.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파라메트릭 픽셀이 얼마나 광활한 활용 범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또 제가 한번 느꼈습니다. 큰 네모의 조합들이기 때문에 원형이든 네모든 이걸 그냥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놀라웠던 건 이 N비전 74의 헤드램프가 옛날 그 할로겐 램프가 가지고 있었던 색깔 그대로 이렇게 정말 폰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크고 멋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감상하고 싶고, 양산이 되기 전에 미니어처가 먼저 나와가지고 레고나 프라모델이라도 좀 먼저 만들어주면 방에 갖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꿈을 자극하는 브랜드였나?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또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차가 한 대가 더 있습니다. 바로 RN22E입니다. RN22E예요. 이거는 아이오닉 6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eGMP 버전의 레이스카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성능이 말할 것도 없고요. 160kW 전륜 모터 그리고 270kW의 후륜 모터를 장착하고 네 바퀴를 굴리는데요. 기분에 따라서 원하는 구동력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후륜에 좀 더 많은 힘을 주면 너무나 쉽게 드리프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죠. 일단 생긴 것부터 좀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쁩니다. 이 아이오닉 6 디자인을 같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오닉 6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전히 많이 있고요. 저는 이 현대자동차가 일을 벌였을 때, 새로운 차를 내놓고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을 때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상반된 의견들을 활발하게 주고받았던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물론 어떤 SUV가 출시가 됐을 때 이거는 뭘 닮았네, 별로네, 이런 얘기를 각자의 호불호를 드러내는 차원의 이야기를 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되게 좀 본격적으로 몇 년도에 뭐를 닮았다거나 스트림라이너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막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킨 적이 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실제로 보면 훨씬 괜찮습니다, 여러분. 훨씬 괜찮고 이 RM22E에서 보면 헤드램프를 살짝 위에를 좀 가려놨죠. 이렇게 좀 좁아지고 더 날렵해지고 공격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차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스카의 기반이 있고 N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인상을 주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막 앞이 벙벙해 보이고 뒤에가 좀 과해 보이고 뭐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오히려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 자동차 씬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다양한 담론들만큼 변화무쌍한 자동차, 뭔가 다채로운 디자인의 자동차가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느낌입니다. RM22E는요 이 아이오닉 6를 조금 다시 보게 만드는 디자인이었어요. 와, 이 차가 있고 고성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맥락이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고성능 튜닝을 하면 디펜더에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앞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좁아지고 뒤에는 리어 스포일러가 훨씬 더 크게 들어가고 현대자동차 이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더 모질게 좀 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행보들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대의 자동차를 공개하기 전에 이 앞에 어떤 차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이죠. 7년 전에 비전 그란투리스모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어떤 더 먼 목표를 보여주는 정말 컨셉카였는데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니까 이 모양만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당장 구동이 가능한, 지금 당장 트랙을 달려도 굉장한 성능으로 달릴 수 있는 당장 구동 가능한 자동차를 공개를 한 거예요. 7년 만에 월 챔피언십에서 4번이나 우승을 했다는 역사 자체도 사실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도 굉장하지만 그날 공개했던 이 두 대의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롤링 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롤링 랩이라는 건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 롤링은 굴러간다는 뜻이고요. 랩은 연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굴러다니는 연구소 라는 뜻이에요. RM22E와 N비전 74 이 두 대는 롤링 랩 차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당장 구동 가능하지만 여전히 연구 중이고 실험 중이고 이것이 바로 연구의 결과이기도 한 계속 개선해 가면서 우리 생활로 다가오고 있는 움직이는 연구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정말 재밌는 차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차. 그러니까 세 가지 기둥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코너 레스컬, 그리고 또 하나는 에브리데이 스포츠카, 또 하나는 레이스트랙 케이퍼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코너링 악동, 일상의 스포츠카, 레이스트랙 주행 능력입니다. 코너링을 재밌게 탈 수 있고 에브리데이 스포츠카, 그러니까 스포츠카인데 맨날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고 그 다음에 바로 레이스트랙에 올려놔도 너무나 훌륭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에는 빨리 달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전기차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밟자마자 최대치의 힘이 쏟아져 나오고 직선 주로를 시속 100km 가속 성능이 2점 몇 초, 3점 몇 초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재주일 수는 있습니다만 운전 자체를 재미있게 즐기는 데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물론 어떤 기반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재미있는 운전이라고 할 때 그걸 정말 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핸들링 그리고 브레이킹, 자동차의 역학 자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랙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코너링, 레이스트랙 주행 능력, 그리고 이것을 일상 공도에서도 탈 수 있게 만들겠다. 이 세 가지 기둥은 너무나 옳은 접근인 거죠. 이 사람들이 운전의 재미라는 걸 정확하게, 당연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겠죠. 너무나 전문가들 분들이신데 파악은 파악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운전 재미야. 코너링 재밌어야 되고 매일 탈 수 있어야 되고 트랙 가서도 탈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가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수입차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이런 차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N은 남양연구소의 N이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남양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역할과 힘을 상징하는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엔라잇은 그런 의미들을 그런 행보를 정말 좀 웅변하고 싶은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리뷰나 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들 보셨을 테지만 저는 이 영상을 정말 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와 수소 하이브리드라는 두 가지 레이아웃을 가지고 달렸을 때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 달렸을 때 소리들, 이게 진짜 실제 소리라고 하니까요.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런 스피드로 코너링 능력으로 달릴 수 있는 차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2023년에 아이오닉 5N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고 나면 우리가 아이오닉 5를 만났다가 N을 만나게 된 것만큼 지금 아이오닉 6를 만나고 또 N이 나오고 언젠간 N 비전 74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날이 저도 너무 기다려지고요. 지금 이 영상을 봐주고 계신 하이커분들도 큰 기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정말 재미있는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속 깊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